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청이 많이 들어온 척추 및 신경로 트랙을 영상 몇 편에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들은 물리치료사들에게 중요한 만큼 1년차 선생님들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필요하신 내용이 나올 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함에 있어서 척수, 척추, 척주, 혼동하기 쉬운 용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 벌테브라는 척추뼈 하나하나를 말하는 용어이고 척추, 벌테브라 컬럼은 이러한 척추가 모인 척추뼈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뇌와 말초신경 PNS를 이어주는 기관으로 척추 안에서 보호받는 중추신경의 일부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운동을 명령하고 입력받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에서 그러한 운동을 실행하고 입력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말초를 이어주는 척수 스파이널 코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Primary Sensory Input, 1차 감각 입력, Final Common Pass, 최종 공통 경로, Central Pattern Generator, 중추 유형 발생기, 리플렉스, 반사 기능입니다. 1차 감각 입력 기능은 말초에서 감각을 입력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종 공통 경로는 뇌에서 말초로 운동을 내리는 것을, 그리고 CPG의 경우 감각 입력이나 상위 레벨의 명령 없이 척수 스스로 조화롭고 율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사는 뇌의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척수는 구조적으로 대뇌와 소뇌와는 반대로 안쪽에 신경세포체 셀 바디와 수상돌기 덴드라이트가 위치해 회색질 그레이 메탈을 형성하고 가쪽에 축삭 엑손과 마리지 마이엘린 시트가 위치해 백색질 섬유 화이트 메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조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회색질은 정보의 처리를, 백색질은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것 정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가쪽에 위치한 백색질에 축삭과 마리집이 존재하니 당연히 뇌에서 말초로 혹은 말초에서 뇌로 수직적 전기 신호를 올리고 내리는 부분은 백색질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절에서 회색질로 시냅스해서 해당 부위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신경로는 가쪽에 백색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랙이나 패스웨이를 이야기함에 있어 두 용어를 같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패스웨이가 트랙의 부분 집합입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같은 용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색질 섬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집과 축삭들이 위치해 있어 세로로 배열되어 전기 신호를 위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을 뇌로 보내는 오름신경로 어센딩 트랙과 운동 정보를 말초로 보내는 내림신경로 디센딩 트랙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색질은 세 쌍의 섬유 기둥으로 구성되는데 위치에 따라 벤트랄 컬럼, 앞 섬유 기둥, 라테랄 컬럼, 가쪽 섬유 기둥, 도잘 컬럼, D 섬유 기둥으로 나뉘게 됩니다. 몸 순서 배열 소마토토피가 이러한 트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마토토피란 중추신경계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뇌의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감각 영역과 각 신체의 지점 간 1대1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호문클루스입니다. 뇌에서 보는 몸의 정보의 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조의 크기와는 다르게 손과 얼굴과 같은 세밀하게 조절되는 부분은 크게 느끼고 몸통과 같이 매스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적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뇌 과학을 말하는데 보통 fMRI 발명 전과 후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초기 fMRI의 발명과 연구 적용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존의 가설들의 많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확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상 오류가 많아 조금 더 발전되어야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하나가 소마토토피입니다.
호문클루스를 말하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뿐만 아니라 소뇌 그리고 대뇌의 다른 부분들까지 소마토토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엑손은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능적으로 특정 엑손 파이버 번들로 척수 내에서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들을 퍼니큘러스, 섬유 기둥이라고 하고 작은 것들을 트랙, 신경로 또는 파시큘러스, 다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척수와 신경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러한 신경로가 소마토토피를 어떻게 치료에 이용하고 신경계 손상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백색질과 획질에서 소마토토피 모식도를 간략하게 그린 것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에서 fMRI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의 안쪽 회색질은 벤테라 홀은, 앞불, 라테라 홀은, 가쪽불, 도잘 홀은, 뒷불로 나뉘는데 설비클, 소라식, 룸바, 세크럼 레벨에 따라 약간의 모양이 다릅니다. 벤트라 홀은 본통, 운동 날신경을 중계하는데 척수 앞불 세포 안테라 홀은 셀은 몸 움직임을 조절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해당 근육의 아래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된다면 그들이 지배하는 근육의 이완성 마비, 플라시드 파랄리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테라 홀은 T1에서 L2까지 존재하는데 신경절 이전 교감신경 세포 기둥을 포함해 내장 기관들의 중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잘 홀은 감각 들신경을 중계하는 입력부에 해당됩니다. 회색질은 1952년 스웨덴 신경학자 브로어 렉스트 교수로 인해 고안된 렉스트 라미나 오르게나이제이션에 의해 1에서 10번 라미라로 나뉘어 감각, 운동 영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렉스트 라미나 오르게나이제이션은 1에서 6번을 감각 기능 영역으로 칭하는데 1번을 리사워로라고 불리며 이전 통증 관련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노시셉션 정보를 A-델타, C-파이버를 통해 중계하게 됩니다. 2번은 악요지를 구성하고 3번에서 6번은 뉴클리우스 프로플리우스 고유 핵을 형성합니다. 8번, 9번은 운동신경세포 기둥을 형성하는데 그림처럼 앞 가 쪽 부분이 팔 다리를 중계하고 앞 안쪽으로 갈수록 몸통을 중계하게 됩니다. 7번, 8번의 경우 알파 모터 뉴런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적으로 조절하는 사회신경세포 인터 뉴런인 렌쇼셀이 존재합니다. 렌쇼셀의 내용이 나온 김에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유닛은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모든 머슬 파이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모터 유닛의 활성으로 그 근육근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러한 근활성의 양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되돌이 억제가 되는 리크루트 이니비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리크루트 이니비션을 시키는 리크루트 이니비터리 인터 뉴런을 렌쇼셀이라고 합니다. 렌쇼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러한 렌쇼셀을 조절하는 어퍼 모터 뉴런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퍼 모터 뉴런이 문제가 생겨 렌쇼셀의 활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모터 유닛에 의해 만들어지는 움직임의 양을 스스로 줄이려는 리크루트 이니비션이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임상에서 볼 수 있는 클로노스 스파즘입니다. CNS 손상으로 일어나는 아고니스트의 통상적인 문제인 클로노스와 스파즘은 렌쇼셀의 활성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떠한 처치 혹은 모터 유닛의 움직임 역치값을 낮춰줌으로써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없는 치료사들은 클로노스와 스파즘을 잡기 위해 안타고니스트나 시너지스트들의 초점을 맞춰 치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아고니스트의 역치값을 조절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겠지만 무작정 방법적 접근으로 안타고니스트나 시너지스트들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백색질은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어센딩 트랙과 디센딩 트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어센딩 트랙 오름신경로는 크게 도잘 컬럼 메디얼 렘니스커스 시스템, 뒤기둥 안쪽 섬유로 스피노세레블라 트랙, 척수 소뇌로, 스피노살라믹 트랙, 척수 시상로로 구성됩니다. 도잘 컬럼 메디얼 렘니스커스 시스템, 뒤기둥 안쪽 섬유로에는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 쇠기다발,
파시큘러스 큐네아터스 널판 다발이 존재하고 스피노세레블러 트랙 척수 소뇌로에는 포스테리얼 스피노세레벨러 패스웨이 뒤척수 소뇌로, 안테리얼 스피노세레벨러 트랙 앞 척수 소뇌로, 로스트로 스피노세레벨러 트랙 입쪽 척수 소뇌로, 큐네세레벨러 패스웨이 쐐기 척수 소뇌로가 존재합니다. 스피노살라믹 트랙 척수 시상로에서 안테리얼 스피노살라믹 트랙 앞 척수 시상로, 라테럴 스피노살라믹 트랙 가쪽 척수 시상로가 존재합니다. 디센딩 트랙 내림 신경로는 구조적으로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피라미드로, 피라미드를 지나가지 않는 피라미드 바깥로로 구분됩니다. 피라미드로는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가쪽 겉질 척수로, 안테리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앞 겉질 척수로가 존재하고, 피라미드 바깥로에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적색 척수로,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 안뜰 척수로,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다리 내 그물 척수로, 메듈러리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순내 그물 척수로, 텍토 스파이널 트랙 덮개 척수로, 올리브 스파이널 트랙 올리브 척수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척수의 어느 쪽 아래 운동신경세포와 시냅스 하느냐에 따라 신경로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라테랄 모터 시스템 가쪽 운동 계통, 메디알 모tor 시스템 안쪽 운동 계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쪽 운동 계통에는 가쪽 겉질 척수로, 적색 척수로, 가쪽 그물 척수로, 안쪽 운동 계통에서는 뇌줄기에서 시작되는 안쪽 그물 척수로, 안쪽 안뜰 척수로, 가쪽 안뜰 척수로, 덮개 척수로, 대뇌 겉질에서 시작되는 안쪽 겉질 척수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음 영상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벌테브라는 척추뼈 한 개, 벌테브라 컬럼은 척추뼈들의 모임, 스파이널 코드는 벌테브라 컬럼으로부터 보호받는 척수입니다. 이러한 척수 스파이널 코드의 기능은 프라이머리 센서리 인풋, 파이널 커먼 패스, 센터럴 패턴 제너레이터,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는 안쪽에서 셀 바디와 덴드라이트가 있어 그레이 메탈을 형성하고, 바깥쪽에 엑손과 마이어린 시트가 위치해 화이트 메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이트 메탈에는 정보를 CNS와 PNS로 전달하는 어센딩 트랙과 디센딩 트랙이 존재하는데, 앞쪽을 벤트럴 컬럼, 가쪽을 라테랄 컬럼, 뒤쪽을 도잘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마토토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으며 요약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레이 메타에서 시냅스가 일어나는데, 앞쪽을 벤트럴 호른, 옆쪽을 라테랄 호른, 뒤쪽을 도잘 호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렉스트 라미나 오르게나이제이션에 의해 구분화되는데, 이것 또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트랙을 가볍게 구분해 보자면 어센딩 트랙 오름 신경로는 크게 도잘 컬럼 메디알 렘니스커스 시스템 뒤 기둥 안쪽 섬유로, 스피노세레벨러 트랙 척수 소뇌로, 스피노살라믹 트랙 척수 시상로로 구성됩니다. 도잘 컬럼 메디알 렘니스커스 시스템 뒤 기둥 안쪽 섬유로에는 파스큘러스 그라실리스 쐐기 다발, 파스큘러스 큐네이터스 널판 다발이 존재하고, 스피노세레벨럼 트랙 척수 소뇌로에는 포스테리얼 스피노세레벨러 패스웨이 뒤척수 소뇌로, 안테리얼 스피노세레벨러 트랙 앞 척수 소뇌로, 로스트로 스피노세레벨러 트랙 입쪽 척수 소뇌로, 큐네 세레벨러 패스웨이 쐐기 척수 소뇌로가 존재합니다. 스피노살라믹 트랙 척수 시상로에는 안테리얼 스피노살라믹 트랙 앞 척수 시상로, 라테럴 스피노살라믹 트랙 가쪽 척수 시상로가 존재합니다. 디센딩 트랙 내림 신경로는 구조적으로 피라미달 트랙,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피라미달 트랙에는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가쪽 겉질 척수로, 안테리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앞 겉질 척수로가 존재하고,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적색 척수로,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 안뜰 척수로,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다리 내 그물 척수로, 메듈러리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순내 그물 척수로, 텍토 스파이널 트랙 덮개 척수로, 올리브 스파이널 트랙 올리브 척수로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스파이널 코드와 앞으로 이야기해 드릴 트랙에 대해 가볍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해당 트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였습니다. 선생님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